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약속했듯이 제 책의 아티클 몇 개들을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경영도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취업 문제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책의 하나 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역경 없는 위대함은 없다라고 하지요. 이기는 관 중에서 역경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실패, 완벽한 절망도 없는 것이지요. 벼랑에 선 자신을 관망하고 관조하면서 그리고 또 괜찮아 하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역경 없는 위대함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경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시련에도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역경을 경험한 사람은 학습이 되어서 큰 시련도 이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에서 자란 나무처럼 역경 없는 삶은 자만으로 이어지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역경 없는 인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흐린 날도 없고 항상 햇빛이 쨍쨍 내려쬐으면 좋겠다. 쨍하고 했던 날 항상 해가 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이 되어서 풀도 자라지 않고 나무도 자라지 않고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고 말겠지요. 40대 후반에 지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성장구하던 그는 청청병력 같은 암 선고에 충격을 받고 가족 면회는 물론이고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또 성격도 난폭해졌다고 하는 거지요. 가족들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욕을 하고 아무도 안 만나던 그 지인은 제가 왔다는 소식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0분가량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저와의 만남 이후에 그 지인의 태도가 매우 부드러워지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항암 치료도 받겠다고 한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지인을 만나러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도해주고 그의 손을 붙들고 아무 말을 안 하고 같이 엉엉 울다가 나왔습니다. 사실 너무 안타깝고 저절로 눈물이 났던 것이지요. 진심으로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바뀌었습니다.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에 지인은 재수없게 암에 걸렸다고 불평하던 생각을 바꾸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지요.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강한 의지로 회복의 자존감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회복된 자존감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휘청거릴 때 우리는 남들처럼 아니라 나답게 스스로를 찾아내고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에서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가 그의 평생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 바로 십계명과 여호와 하나님이었지요. 그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당히 이겨냈고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학습하고 경험하였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극한 조난 상황에서 가장 생존율이 높은 집단은 놀랍게도 6세 이하의 어린이였다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체온이 빨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 경험이 많은 사냥꾼이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군인보다 잘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그들이 어느 연령대보다 본능에 충실함으로 생존율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도 되는지 판단하지 않고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물을 마시고 추우면 나무 둥지에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 먹는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생존에 관한 한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체득되어 있는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 관점에 따라 본능에 따라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7세에서 12세 사이 아이들이 가장 생존율이 낮았는데 그 이유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어른들이 가르쳐준 고정된 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누군가가 구해줄 거야,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해 등의 정신적 지도가 본능을 지배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육과 경험이 우리를 더욱 유능하고 실력있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삶은 살아감으로써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울한 것은 이유도 모르고 늘 무엇인가를 해왔던 무수한 날들의 보복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 애써모은 재산과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 그리고 어렵게 얻은 명예와 권위를 지키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이지요.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지키려 하고 타인을 지키려고 할 때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지켜야 할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즉 자존감인 거예요. 자존감만 지켜낸다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틀거리며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는데, 비틀거리며 쓰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저앉아 있어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시도하는 힘듦이 진정한 용기이자 위대한 일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지금 힘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큰 기쁨이나 대단한 즐거움을 맛본 사람이라기보다 뭔가 마음에 항상 자기를 지켜내는 철학을 가지고 자존감으로 세파를 담담히 녹여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늘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현재와 미래를 반반으로 섞어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래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로 현재임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는 삶으로서 내가 존재함에 감사로 다가서는 넉넉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라 라고들 합니다. 신기루를 잡으려는 희망은 우리의 여기에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